할게요. 국민의 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 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극심한 분열에 빠졌더라고요. 일단은 어떤 큰 흐름을 제가 보여드리냐면 국민의 짐에 김종인은 이제 밖에 나갔으니까 밖에서 이제 안을 흔드는 형국이고 일단 키가 주호영이에요. 주호영. 주호영이 원내대표인데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당대표 경선을 나가려고 해.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담합이네 뭐네 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볼까. 그러면 주호영이 당대표 경선을 나가려면 지금 겸직하고 있는 최소한 원내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공정한 경선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호영 자체가 지금 이제 다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주호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대표 경선 나가려다 보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음모론 투척하다만 이번 보궐선거 이겨놓고 보니까 작년 4월달 총선이 부정선거였어. 여기 동조하는 얘기를. 와 이런 미친놈들은 내가 봤을 때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회가 오는 걸 발로 뻥뻥 차는 것 같아. 이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진석 그 의원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관련하니까 이제 당권에 도전하고 싶은 그 의원들이 이제 뭐 담합했느냐 반발하는 거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발로 뻥뻥 차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밖에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펌프질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네들 한번 뛰어봐. 나 없으면 안 될 걸 해서 펌프질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당내에서 서로 큰 소리 나오고 하는 것이 뭐 우리 민주당한테는 뭐 바람직한 것 같아요. 선거에 한번 졌지만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은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좀 반목하는 모습, 내부적으로 총질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원팀을 만드는 모습 보여줘서 뭐 다음 달에 있을 민주당 당대표 선거 좀 제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호영이 15일 날 한 발언입니다. 지난 총선 유례없는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고 120건 넘는 소송이 계류됐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대법원은 한 건도 결론을 안 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박근혜 그 시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고 막 조작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대법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건도 결론을 안 냈어요. 각하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똑같아. 상황은 똑같단 말이죠. 근데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주호영은 사실은 박근혜 배신자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 조선들한테 내가 이제 약간 화를 냈던 지점에도 그런 걸 맥락이 닿아요. 대통령이나 자기 당 때리는 게 놀이가 되면 나중에 바른정당 같은 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뛰어내리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주호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뜬금없이 이제 작년 부정선거 뉘앙스가 그거 부정선거였는데 왜 법원은 판단을 안 내려주냐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라는 주장에 동조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고. 근데 이제 주호영 같은 경우는 이제 집토끼 뭐 지킨다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 대표를 출마하려고 하면 자기네 집토끼들 강하게 결속하고 그리고 극성 지지층 같은 경우를 자기 품으로 좀 끌어안아야 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1년 전 선거 부정 사건을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당내에 좀 단합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오만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은 좀 뭔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주호영은 지금 유리한 위치인 거잖아요.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요. 당 대표까지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 임시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집토끼를 잡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간 뭐 부정선거였다 이러면서 약간 극단적인 집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중도에 있는 집토끼를 잡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당을 운영하더라도 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좀 지금 자기들이 뭐 보궐선거에 승리했다는 거에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걱정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들이 뭐 집토끼를 잡든 외연을 확장하든 그 가장 큰 싸움의 핵심은 저는 영남을 대표하는 주호영과
그 비영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 중심이나 그 영남 외, 그러니까 TK, PK,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영남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과 비영남 정치인들 사이에 헤게모니 싸움이 내부에서 강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안철수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윤석열도 변수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호영이 지금 고집을 부리면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영남당 이미지가 고착화될 거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목표로 당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만약에 주호영이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지금 원내대표 자리를 안 내려놓은 상태에서 당대표 뭐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면 저는 당이 승리했지만 저는 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분화를 일으킬 가장 큰 요소는 저는 안철수보다는 윤석열이 상당한 정치인들을 끌어당겨서 낮에는 국민의힘에 속해 있지만 밤에는 윤석열과 회동해서 이중 당적 시비가 일 만큼 그렇게 따로따로 노는 국회의원들을 아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사에 보면은 국민의 힘한테만 결국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국민의 짐은 아직까지 쇄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탄핵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 선거까지 졌다면 상장에 해체 모여할 수 있는 다른 의미에서 가장 큰 쇄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3지대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보궐선거를 이기고 나니까 쏙 들어가. 뭔 소리야? 안철수도 들어오고 윤석열도 들어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살아 있다. 그 핵심에 주호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내대표하고 사실상 우리의 승리는 내가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 김종인과 다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대표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으로 갈까봐 저기도 초선이 있을 거 아니야. 초선들이 모여가지고 국민의 짐은 지역당을 타파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주호영이 쏘아붙인 말이 있어. 지금 국민의 힘이 뭔 지역당이냐? 그러면 쇄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정계 개편을 누구 중심으로 할 건지 누가 헤게모니를 질 건지 싸움만 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뭐가 남겠어요? 권력 투쟁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뭐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없고 오세훈부터가 그런 거 아닙니까? 현실 모르는 방역, 언론에만 나올 만한 이슈 던지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구조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내에서 이제 권력 투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뭐 김무성 전 뭐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뭐 후보 당 후보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김웅도 당 대표에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김웅은 본인의 그 정치적 역량보다는 아마 유승민을 대리하는 그 포지션으로 아마 당 대표 나오려고 유승민이 그나마 그 안에 최고위원 나가면 대표가 되면 거기서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라고 아마 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웅은 좀 또 자기 몸값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내가 대표감인가 하고서 그 밀어주니까 그냥 나가려 하는 거고 이상한 놈이죠. 검사 관종이죠. 이제 저 바른미래당에서 영입했다가 나중에 합당하면서 그쪽으로 쓸려간 그 케이스니까. 근데 국민의 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누가 나와서 누가 하더라도 난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해. 처절한 반성.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국민의 짐 부류에서 그나마 제일 나았던 건 김종인이었어요. 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일부 마음에 드는 워딩들이 있었다고. 최소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확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 짐에서는 이제 김종인한테 눌려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김종인한테 반기되는 모양새고. 그러면서 이게 대선은 11개월도 안 남았는데 윤석열 어디로 갈 건지 윤석열 주변에 가만히 있어요? 윤석열 관련한 무슨 조직 결사체들 막 만들고 있잖아. 친구들이 책도 쓴다면서요. 근데 그게 과정이 쉽게 막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뭐 합종 연행 과정에서 감정도 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 3자 구도도 만들어져 그래요. 대선 자체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판하면 그렇게 되지. 이번에 안철수가 진짜 안철수가 뛰었어도 오세훈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 3자 구도로 가는 경우도 생겨요. 결국에는. 이번에 안철수 쪽에서 오판 안 해서 뭐 그게 쉽긴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다선 그 5선이 3명 있는데요. 주호영, 정진석, 조경태가 있습니다. 조경태. 우리 쪽에서 경력을 쌓고서 저쪽으로 간. 근데 조경태가 지역 관리는 잘하지만 중앙정치에선 전혀 영향력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예전에 그 우리 당 대표로 어디 100분 토론 이런 거 나왔을 때 정말 제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상대를 전혀 논리적으로 압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조경태가 저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당이 깨지는데 쉽게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 지도부 때 조경태가 최고위원 1등 먹고 지도부 된 사람이에요. 네. 조경태 하면 부산에서 지역구 관리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야 그냥. 이 사람은 지역구 관리만 한대. 근데 이 사람이 허리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면 항상 운동하시거든. 구두를 못 신어요. 근데 조경태가 저쪽 당대표하면 재밌겠다. 지금 뽑히는 당대표는 대선 관리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뭐 조경태 당대표 될 가능성은 적지 않나요? 아니 저번에 최고위원 2위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아. 근데 선수가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이 지금 뭐 권영세, 홍문표, 하태경, 김무성, 나경원이에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김웅도 여기에 이제 그 초선으로 끼는데 그 이 사람들 누가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다 문제 소지가 있는 분들이고 김무성이 다시 한다? 이건 또 정말 흘러간 그 물레방아 한참 돌렸다가 흘러간 물이 하는 거고 참 답답하겠습니다. 나경원도 기자가 물어보니까 안 한단 말을 안 하대. 야 진짜 출마병 미칠 것 같아. 우리는 공식적으로 조경태 밉시다. 그래도 한 수판 먹은 적이 있잖아. 조경태를 지지합니다. 조경태 화이팅. 지금 현재로 보면은 주호영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주호영하고 그 만약에 출마하겠다 그러면 정진석이 경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진석은 그 충청을 기반으로 그 확장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을 내가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내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호영과 정진석의 싸움, 거기에 뭐 홍문표 정도 이렇게 가세에 싸우지 않을까. 물론 조경태도 저는 이번에 참지 않고 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담합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주호영하고 정진석하고 만나서 한 사람이 출마를 포기하면 그냥 싹 먹어버리는 이 구조여서. 아무튼 얘네들 봐봐. 이게 이 권력 싸움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가장 민폐 중에 하나거든요. 거쳐야 될 적폐라고. 사실 우리는 이제 가급적이면 민주당 원내대표나 당대표 경선에 안 끼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지지합니다 그 자체를 안 하려고 해. 어떤 분들이 새날에 인터뷰 요청하면 받아들이긴 하는데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당내 계파가 되고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봐라 저 사람이 저러니까 당대표를 못하지 하는 공개 형태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난 그 부분은 좀 공감하지 않는 편이고, 지금 민주당 쪽으로 살짝만 와보면 소위 말하면 그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론의 비난이 엄청나던데,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다수의 지지자와 문파를 헷갈리고 있어요. 문파라고 불리는 애들은 트위터 중심으로 해서 개 쌍욕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욕 안 먹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똥파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문파고, 그게 좀 더 확장을 시키면 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뭐 대깨문 용어는 조금 더 확장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문파나 대깨문이라는 용어를 빌어와서 다수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뭐 황교익 씨가 뭐 누구를 뭐 비판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문파라고 불리는 애들은 지들 스스로가 원래 노빠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좀 부끄럽다. 그래서 우리는 빠가 아니라 파로 부르자 해서 문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소위 가장 먼저 이재명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지사한테 개 쌍욕하다가, 이게 문재인 정부 장관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죄송해요. 장관하는 사람들을 욕해댔던 바로 그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장관하면서 이쪽 얘네들 소위 말하면 이 문파라고 하는 애들한테 욕 안 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 그것도 그냥 욕이 아니라 엄청난 개 쌍욕을 하는 그 사람들이랑 지금 다수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 보면 웃기더라고, 그게. 또 가끔씩 볼 때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나도 여기 문파인가?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헷갈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지자들이 진짜 이 갈라치기에 나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빠란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우리는 파를 붙이겠다 해가지고 문파하면 지들끼리 막 해시태그 달고 막 이런 걸 했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저쪽한테 빌미를 준 거죠. 마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다 그런 2,000명밖에 안 되는 줄 알고.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혼돈의 시대이긴 한데 정신 바짝 차리면은 뭐 암울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길이 보이더라고. 저쪽은 내가 봤을 때는 구심점이 없는 상태. 대선 주자가 당내에 없는 상태예요. 대선 주자는 밖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심점을 갖고 뭉치기가 힘들고 당대표가 당선된다고 할지라도 그 리더십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선 나가는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는 쇄신이나 개혁하기는 힘들 거다. 아니 뭐 각자 자기들 재개발이라 자기 집 재개발이라든지 자기 전세금 올려주는 거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기대할 처음부터 하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은 그 대권 시간표는 이제 다가오고 홍준표도 입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유승민은 뭐 자기 세력을 좀 키워야 되고 안철수도 어떤 식으로 본인 합당을 주장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 합당이 어딨냐 너 그냥 입당해라 개인 자격으로. 이거 보면 옛날에 그 김구 선생님이 광복군을 이끌고 오려고 하는데 야 강복군이 어디 있어 개인 자격으로 그냥 와 무장 해제한 채로 뭐 이런 상황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명으로만 인정하겠다. 네가 무슨 뭐 세력 지분을 나눠갖기를 원하냐. 안철수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모여야 이 사람들이 대권 뭐 나름대로 자기들 선출할 텐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뭐 완전히 청정하게 깨끗하냐? 그렇지는 않고 우리도 그 안에 경쟁이 있겠지만 저쪽의 그 경쟁상이 훨씬 더 지저분한 거로 많이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도 지저분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 저쪽은 진짜 암울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블로킹하고 있던 그 지지율이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외부에 있는 홍준표나 안철수가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상태. 그래 봐야 10%가 안 되는 5%대 지지율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소위 말해서 리더십도 안 생기고 영도 안 서는 당대표가 가면서 시간은 오늘 또 가잖아요. 지금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월요일인가 싶으면 금요일이야. 시간 그렇게 빨리 가 막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런 그 과정에 휩쓸려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특정 개인한테 당이 먹히기도 하고 당이 두 개로 쪼개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저쪽에 비해서 월등히 나은 건 당내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 2명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민주당의 가장 최고의 자산인 거고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지지하건 안 하건 간에 이재명을 고마워해야 된다. 맞아, 이재명 없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암울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 문파놈들아. 자기들이 좋아했던 게 문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 까는 거 아니었니 솔직히? 그래놓고 이제서 문파라는 욕을 우리가 같이 먹어야 돼? 에휴. 자, 4월 15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16일 내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데 정권을 얻기 위해서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정권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유족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 이해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뭔지 알겠다라고 할 때까지는 진상규명하는 건데 최대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4월 16일 날 하루만이라도 옷깃에 세월호 리본, 가방에 세월호 리본 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라갈게요. 새날은 이따 9시에 성동일로 다시 올게요.